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가로이 여유롭게 걸어서 출근하는 길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장락생활체육공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인적이 없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 소개 세 번째 편. 책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원리편과 치료편 두 권으로 나뉘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하 날씨가 제천 날씨가 영하 7도예요. 또 제 핸드폰 사정상 꺼질 수 있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제가 장락생활체육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어쨌든 처음 박정구 선생님한테 인체파동원리 강의를 들을 때 한 9명 정도의 한의사들과 학생이 한의대생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적인 역할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저였고, 또 뭔가 학문적으로 제도권 내에 발을 들여놓아야 될 책무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또 책을 낸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제 성격상 책을 낸다면은 완벽한 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제 인체파동원리를 배움의 길에 있어서 책을 써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왔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항상 박정구 선생님의 스타일상 항상 글을 써라, 카페에 글을 남겨야, 댓글이라도 달아라. 어떻게 보면은 카페 홍보를 위한, 당신의 PR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상업적인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다시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박쌤이 강연할 때 제발 대답 좀 해라. 예,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강의라는 게 선생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배우는 자, 학생의 관점에서 그걸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을 통해서 예!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까 출근하다가 또 아이폰이 꺼져서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받을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자의 선생님의 눈과 입을 바라보고 어떤 질문에 대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선생님의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저도 처음 박쌤의 강연을 들었을 때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내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무용담 싸웠던 얘기, 예를 들면은 어린 시절
남동생한테 혼내키는 이웃집 아줌마한테 삿대질하고 혼냈던 초등학생이 이런 어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들으면서도 왜 저런 내용을 얘기할까? 왜?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의미 없이 하는 내용 얘기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노트에 정리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은 제가 박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며 뭐 어떤 강연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날 생각나는 내용들을 헤어지고 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제천이니까 서울에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어떤 경우는 새벽 1~2시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글들을 이렇게 남겼던 내용들을 초록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내용들이 축적이 되면서 카페 글들하고 제가 쓴 글들을 모아서 정리했던 게 제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의 초고였던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정리물로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찌 보면 정돈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경한 그런 글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글들 살아있을 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전에 어떻든 카페에 글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했던 것들이 또 가장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하고, 어떻든 저도 돌아보면 느끼는 거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어떻든 정리하고 그거를 글로서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제 책의 글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독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전혀 생소한 내용들이니까, 기존의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얘기. 인간은 태어날 때는 건강하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 의학이지만은, 인체파동원리 관점에서 볼 때는 출발이 잘못됐다, 건강한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었다. 용을 왜 죽었냐? 어떤 면에서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용을 쓰기 때문에, 애를 쓰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몸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쉽게 공감이 되기는 어려운 얘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떻든 제 포커스가 전문 서적으로 쓴 게 아니고 학술용으로 쓴 게 아니고, 어떻든 박사님 당상한 얘기지만은 초등학교 4, 5학년들 수준에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리지,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현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써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사기다. 지도 모르는 얘기를 남들한테 떠드는 게 무슨 지식 선생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저도 어떻든 제가 체득되고 제가 소화된 내용들로만 해서 이 책을 내야겠다 라는 관점에서, 독자층을 한의사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다만 인체파동원리라는 이런 의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생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아픔이라든지 또 주변의 가족들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왜 한 권으로 내지 두 권으로 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책이 어떤 면에서 만만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번 책을 붙잡았으면은 쉽게 두서너 시간 동안에 해서 이 책이 다 읽혀지는 완독이 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가는 책이 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쓰자. 쉽게 쓰는 방법은 구어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제가 뭐 썼던 글들은 전부 다 앞에 글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말에 되어져 나오는 대로 또 실제 임상 진료 사례는 내가 늘상 방금 또 전화가 와서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 일반인들한테 쉽게 익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한 얘기로 어떤 누구의 논문이나 이런 걸로 그냥 참고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구어체 형식으로 책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서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책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한 책을 한 권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림, 이렇게 치료 자리, 인체 지도 자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아마 한 권의 분량이 넘어섰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처음 목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책이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체파동 원리 사람들은 왜 인체파동 치료라고 하지 인체파동 원리라고 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리편과 치료편으로 대별하자.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어떻든 원리도 중요하니까 원리편만으로는 하자. 나머지 치료 관련된 부분들은 1대1 대응 자리로는 또 한계가 있고 백인백생 천인천색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그 눈높이에 맞출 거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원리편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박정우 선생님 말씀은 사람들이 누가 원리에 관심이 있냐 단지 내가 허리 아프면 허리 어깨 아프면 어깨 이런 치료 자리에 관심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치료편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또 그런 인체 지도라는 부분이 자리가 들어가야 전 넣으려고 했는데 박사님은 또 인체 지도 자리가 또 하나의 단편적인데 평면적인데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인이 박혀서 또 이미 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반대하셨지만은 김미경 실장님이 또 같이 저를 도와서 그래도 책에는 인체 지도가 사진이 예를 들면 자료가 들어가야지만이 된다.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먹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체 지도가 들어갈 수 있었던 역할에 김미경 실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셨고 어떻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든 좀 더 일반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았나. 다만 치료 자리는 또다시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도 처음 뭐 인체 파동 원리를 처음 배울 때는 자리에 대해 관심이 어떤 면에서 했지만은 원리를 알면은 자리는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파동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간이 여깁니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은 처음 입문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서 처음 박쌤이 그런 미대생을 고용해서 인체 파동 자리를 다 했지만은 저도 그렇고 한번 딱 보고 나서는 그냥 한쪽 편에 그냥 치워버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원리를 알면은 자리는 당연히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청자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 독자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자리를 보셔야 되는 거지 손발이나 팔다리에서 여기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또 뭐 원리편은 감수를 했다, 뭐 치료편은 감수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긴 한데, 어떻든 저도 처음 책을 내고 하는 감수를 받는 과정상에서 너무 시간이 1년 가까이 딜레이 되면서 어떨지 보면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주변의 반대도 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책이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겠다. 어떻든 제가 하는 선에서 제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이지는 선에서 또 남창규가 보는 인체 파동 원리니까 충분히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창규가 박종무의 앵무새나 대필 작가는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체 파동 원리, 특히 원리편에서 있어서의 어떤 원리, 특히 요즘 최근에 많이 강연되고 있는, 제가 2008년도 결별이 되면서부터 그 중단되었던 공백 기간 동안에서의 어떤 보충되어지는 부분들이 에너지 틀, 에너지 장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좀 더 디테일해졌다. 예전에는 프랙탈 이론으로만 설명이 됐었는데 단순한 뭐 기, 에너지, 뭐 이런 뭐 랍보 이런 관점으로만 되어졌던 부분들이 에너지 틀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통해서 좀 더 정제화된 느낌이 가지게 됐는데, 또 뭐 어떻든 그 당시 제가 이 원고를 감수받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제가 더 이해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박쌤의 그 내용들을 많이 보충해서 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쓴 책만으로도 가치를 따지고, 나머지 치료편에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허리 통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디스크,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자골신경통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적인 대응 자리, 1대1 대응 자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남창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제가 뭐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한 책으로, 이 원리편과 치료편을 한 책으로 만들려고 했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한 번쯤은 어떻든 두 권을 통째로 깨서 쭉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단돈 뭐 1, 2만 원이 아까워서 보고 안 보고 이럴 사원은 아니다. 제대로 가려면은 한 번쯤 남창규가 말하고자 하는 진의, 남창규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통독한다고 해서 다 알아먹을 거라면 굳이 책을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이 책을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또는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쯤 다시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서구에 또는 책상 가까이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료를 위해서 2만 1달락을 찍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